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모의고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학원 모의고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는지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걸리지는 않을 테니까 반드시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찌 됐든지 간에 2020년, 21년, 22년 2020년은 1월 달부터 8월까지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때 코로나로 이제 시험이 연기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은 1월부터 6월까지 올해도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를 봤다. 그래서 여기에 다 참여하신 분들이 수석 합격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2020년은 이제 저희가 학원에 막 생기자 말자 이제 오셔가지고 좀 장수생이라고 그러면 좀 이게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제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두 분은 이외로 이렇게 합격을 하시는데 수석을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가 학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 연속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합격률이 31.9%잖아요, 맞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저희 학원을 뭐 이렇게 한 과목이라도 들었던 사람들 다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저희는 이 통계를 낼 때 올해를 기준으로 모의고사에 등록한 사람의 합격률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이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그 첫 해에 이제 30%가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렇게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격률이 여러분한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학원의 합격률. 합격률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학원의 합격률은 저희가 마케팅 용어로 그냥 이렇게 포장하기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합격생 수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등록 인원하고 합격생 수는 학원에서 중요하겠죠. 학원에서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모의고사 선택 기준은 합격률을 보고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00명 중에 32명이 등록을 100명을 하면 32명이 저희는 합격생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 등록 인원하고 합격생 수를 공개하는 유일한 학원이에요. 물론 이게 대한민국 학원 몇 개 없잖아요, 맞죠? 몇 개 없어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걸 이 데이터를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2019년에 학원이 처음 생겼을 때 60명이 왔단 말이죠. 무엇을 믿고 왔는지 저도 의아했어요, 사실은. 학원 생기자마자 바로. 그런데 이 19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배가 늘었잖아요, 맞죠? 3배가 늘었다. 그 합격생이 55명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때 149명을 뽑았어요. 149명을 뽑았고. 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점유율, 합격생 점유율 50%인 거잖아요. 90명 뽑았을 때 44명. 자, 올해는 좀 떨어졌죠, 점유율이. 왜냐면 169명 뽑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합격률 보세요. 합격률은 비슷하게 유지를 되고 있어요. 많이 뽑으니까 좀 올라갔고 작년에 90명 뽑으니까 조금 떨어졌잖아요, 맞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저희 쪽에 웰페이스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그만큼 다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90명 뽑았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90명을 뽑았다고 했을 때 커트라인이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합격생들의 이 평균 점수를 받아보면은 거의 50명 가까이 또 합격하게 돼요. 90명 뽑았다고 했을 때 그럼 작년이랑 비슷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인원을 공개하는 학원은 저희 학원이 유일하다는 거. 그래서 이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올해 모의고사는 이 35.9% 이렇게 합격을 한 거고요. 등록 인원 대비. 자, 그다음에 이제 50명, 1등부터 50등까지 해가지고 합격률이 84%예요. 그러면은 42명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등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8명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과락이라든지 이 중간에 그 컨디션 난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게 떨어진 걸로 저희가 확인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사실은 그분들 오셔가지고 모의고사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합격률이 매우 높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보시면은 이게 이 생동차 합격 한 명 있었어요. 13개월, 13개월 한 명 있었고,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를 봤던 사람들 중에서 통계거든요. 한 명 이유해 보세요. 저희 학원이 이렇게 연차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사유예 이상이 제일 많아야 될 거잖아요, 맞죠? 사유예 이상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올해는 169명을 뽑다 보니까 이 통계에 약간 왜곡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고, 3동 4동이 생각보다 좀 적죠. 3동 4동이 이게 올해는 좀 적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유예 이상이 20명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총 61명이 합격을 하게 됐어요. 자, 이 모의고사 이렇게 합격률 지역 모의고사 중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합격률 50%예요. 대구하고 부산 보세요. 부산 53.8%죠. 이 원래 이제 진주 지역이 부산 지역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올해 이 세 분이 이제 진주 지역이어 가지고 이제 따로 떼어 가지고 봤는데 이제 세 분이 모의고사 봤는데 세 분 다 합격했어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모의고사를 운영해야 되겠다는지 방향성이 이제 잡힌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점유율은 작년은 50%인데 올해 좀 떨어진 거잖아요, 맞죠? 이제 이 36%로 이제 좀 떨어진 거고 작년에는 50%. 내년에 그러면 90명 뽑는다고 했을 때 이거 다시 더 복귀해요. 저희는 이렇게 평균 합격률이 있기 때문에 복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역별 합격자 수 대구 7명,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2 하면 그 등록 인원수 나오잖아요, 맞죠? 이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본 거고 진주는 3명 다 합격한 거고, 자. 생각보다 우편이 많죠. 우편이 사실 이제 우편은 효과가 매우 낮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험지하고 모범 답안하고 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보고 쓸 수가 있다고요. 보고 쓸 수 있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의고사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보고 쓸 수가 있는데 우편이 이제 10분 정도 합격하신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줌을 중계를 해줘요. 이 학원 모의고사 보는 현장을 줌으로 중계를 해주고 수험생도 이렇게 줌으로 로그인 줌 접속해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효과가 올해 나타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올해 수석 합격하신 분이 우편으로 봤어요. 22회 동안. 한 번을 학원에 와서 봤어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학원으로 이제 기반으로 주로 다니시겠지만 우편은 이제 유튜브라든 이런 걸로 많이 보시거든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본인이 그걸 받고 본인이 이제 작성해가지고 이제 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고 쓰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쓰거나 오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하기 힘들어요. 줌으로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저는 이게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줌을 이렇게 통해서 그게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편으로 이제 합격생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모의고사 평균 응시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2년 동안 평균 응시율이 57.9%죠. 자, 그러면은 42.1%는 미응시라고요. 응시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42.1%는 학원에서 뭐다? VIP 고객. 등록하고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돈도 안 들어요. 채점비도 아무것도 안 들어요. VIP 고객. 이게 설명회를 제가 올해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빨리 한 이유가 설명회를 보통 12월 달에 하잖아요. 시험 날짜가 공고돼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 그래야 저희가 회차도 하고 이제 이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이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처음에는 보면은 90%죠. 응시율이 늘 90% 나와요. 매년 90%에서 이렇게 조금 낮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온다. 자, 그다음에 1차 시험이 늘 3월 초에 있잖아요. 맞죠? 최근에. 그러면은 응시율이 빠지죠. 빠진다. 왜냐면 동차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럼 동차생만 빠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회생도 7주차, 8주차 가면 다 빠져요. 그래서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35%에서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40%가 VIP 고객에서 60% 이제 VIP 고객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학원의 입장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좀 올라갔다가 이제 이때 되면은 이제 4유예생들 1월, 2월 달에 안 들어오는 4유예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실질 경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올해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제가 언제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엑셀 데이터에 성적이라든지 그다음 멘토라든지 그다음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그 판정을 하는 때가 2분의 1 범위예요. 2분의 1 범위 한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의 맞아요. 그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게 이제 50%가 안 넘죠. 작년에는 51%인가 그랬어요. 올해는 이제 50%가 안 넘는다고.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모의고사를 이제 이 유예생이니까 아니면 모의고사 당연히 해야 되니까 다 등록한다고요. 등록하고 막상 해보면은 못 쓰거든요. 못 써요. 이분을 계속 제가 이렇게 언급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생동차로 합격하셨던 분은 모의고사 쪽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독을 할 때 보면 저랑 맨날 눈이 마주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우수에 젖은 눈으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답안지 낼 때 보면 또 잘 안 내. 왜냐면 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막상 오면은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11월, 12월 달 지금 여기 자습 이렇게 보면은 책들 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치열업 과정을 운영하는 강의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암기를 하고 쓰는 방법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모의고사 설명을 빨리 한 거고 그걸 미리 안 찾아주고 1월 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는데 멘붕을 딱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받았을 때는 여기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60%로 갈 확률이.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제 미리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을 이 치열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응시를 하게 해드리고 그다음 멘토를 붙여가지고 미리 대비를 시켜야만이 여기서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거나 지금 교정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60% 여기 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응시율을 계속 높여가야 된다고요. 저희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율을 높여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모의고사 설명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 그래프가 유지될 아까 통계가 거의 유지되잖아요, 맞죠? 매년 이 통계도 결국은 또 유지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빨리 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족도 조사는 저희 학원의 모의고사 만족도는 매우 높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모의고사 전체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92.7%예요. 다니는 사람의 10명 중에 90.7%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모의고사는. 지금부터는 이제 학원 자랑이에요. 학원 자랑이니까 잘 보세요. 자,
스캔 채점 방식은 95.1%, 스캔 채점 해가지고 이게 불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이제 나머지는 보통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여기 매우 불만족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제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이제 보통이라고 이제 해주시면 돼요. 복수 강사 출제 92.7%가 이제 만족, 매우 만족. 여기서 이제 이 우측에 있는 붉은색 있잖아요. 붉은색이 매우 만족이고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약간 그 노란색이 그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이 많은 게 훨씬 더 이게 매우 만족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되 이걸 속이고 싶은데 속이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다음에 보면은 멘토링 효과는 매우 만족이라는 거예요. 멘토링을 이게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멘토링을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 향상이 되었느냐? 매우 만족이 80.5%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편 모의고사 만족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변화를 줬더니만 이제 80% 정도 이제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길까지 복습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거의 꼼꼼히 한다가 이 정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다가 이제 이 정도 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80%는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습을 꼼꼼히 다음 날까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점병하고 채점평 해설 강의를 수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 35% 정도가 이제 매주 꼼꼼히 한다. 이 꼼꼼히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다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수강한다가 거의 7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오철환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거 수강한 사람들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전체 인원에서 그런 거고 모의고사를 참여하고 그다음에 응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70% 정도가 이제 이 채점평하고 이제 수강을 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질문을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왜 저희 학원을 선택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사 채점,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합격생 배출, 그다음에 합격생 등 지인의 추천. 의외로 제가 질문을 뭘 넣었냐면은 거리가 가까워서 오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요. 여기에 투표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 제도가 좋았어.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수강한 강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있었는데 의외로 거리가 가까워서 선택한 수강생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 판단 기준은 합격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만족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은 이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대부분이 이제 거의 다 만족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문을 문제 만족도, 모범 답안 만족도, 이제 채점 해설 강의 만족도, 그다음에 채점 및 첨삭 만족도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제 이 70% 다 이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매우 만족, 채점, 첨삭이잖아요. 오철환 선생님은 이게 모든 수험생을 직접 다 채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꼼꼼하게 아까 법 줄줄줄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매우 꼼꼼하게 그 첨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만족도가 높은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소영 간세사는 이게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80%, 90%, 80%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는 거. 전소영 간세사 강의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율표도 문제 만족도 엄청 낮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실 거잖아요. 이렇게 저희 지금 취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이 낮은 이유가 총설하고 해설서 때문에 그래요. 문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학원은 H에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위험에 대한 회피를 할 수 있는 해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엄청 높죠. 실제 시험과 거의 유사하게 내고 거의 많은 문제를 맞춰요. 적중을 해요. 근데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와버리면 신호건 선생님 스타일로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험이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총설이라든지 해설서는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만족도가 이제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공부할 때는 일정 부분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낮은 반면에 이제 또 보면은 채점의 첨사가 또 이만큼 높죠. 그래프가 맞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철 선생님은 워낙 이렇게 지금 트렌드랑 거의 비슷하게 내요. 실제 시험 가면은 그냥 모의고사 보던 문제가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명철 선생님 만족도 보세요. 문제 만족도 보세요. 똑같이 낸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채점평이라든지 해설 강의 이런 데서 그대로 녹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성택 선생님은 문제 만족도가 좀 높긴 한데 모범 답안의 만족도는 엄청 높죠. 자, 이렇게 문제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이유가 아까 본인이 설명하셨어요. 황성택 선생님은 100점짜리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럼 몇 점짜리 낼까요? 130점짜리 문제를 내요. 130점짜리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둘이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뭐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는데 이제 아니 130점 내면 애들 어떻게 다 쓰냐, 앉아서 써보세요 그랬더니 나도 못 써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제가 졌어. 왜 졌냐면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100점 쓸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 만족도가 낮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황성택 선생님은 이 판단이라든지 이런 사례형을 매우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130점짜리 문제를 내다 보니까 분량을 많이 써야 되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거. 모범 답안 만족도는 이 제가 이렇게 저희 학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강사 중에 한 분인 거잖아요. 그때 수석 합격할 때 관세평가를 제일 잘 봤대요. 그래서 공부할 때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본인들이 시험을 볼 때 관세평가라는 과목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공부할 때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직접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이 고민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답안에 굉장히 명쾌하고 정확하게 이 논리적으로 이제 구조를 잡아주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학종 선생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족도 보세요. 엄청 높죠. 엄청 높다고. 실무에서 이렇게 이쪽 업무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엄청 잘하셨어요. 이게 좀 거짓말 같죠. 안준호 선생님은 이 매년 모의고사 만족도 1등 하시는 분이에요. 채점 보세요. 이렇게 채점 및 첨삭 만족도 97.5%예요. 이게 매우 만족이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꼼꼼하게 해주세요. 직접 하는데도 강사가 직접 하는데 이거 너무 꼼꼼하게. 그래서 불만이 있어. 늦어가지고 제가 성적 공지할 때 애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게 사실은 매년 이렇게 강사 만족도에서 늘 1등 하시는 분이에요. 정보원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왜 냈냐고 제가 따졌다가 오늘 시험 문제 보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만족도 생각보다 높아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만족도가 낮은 강사는 거의 없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가세요. 왜냐하면은 저희 모의고사에 대해 이 활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이 모의고사의 효과를 좀 적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저희는 이게 이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은 답안지를 스캔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줘요. 오늘 쓴 답안지를 스캔하고 나서 돌려줘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안 받고 집에 가도 돼요. 안 받고 집에 가도 돼요. 나의 강의실에 업로드 해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끔씩 이거 수령 안 한다고 이렇게 답안지는 수령 안 하고 이제 냅다 달려 가시는 분인데 모범 답안은 받고 가셔야 돼요.
모범 답안 안 받고 가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작성 답안지 제출하면은 스캔해서 자기가 쓴 답안지 바로 받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안 받아가더라도 나의 강의실에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저희가 스캐너 돌려고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라 잘라야 되죠, 스캔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올려드려야 되죠. 이게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손이 가는 거잖아요. 왜 하냐 하면은, 자, 모범 답안을 받고 나면은 내가 무엇을 잘 썼는지 무엇을 못 썼는지 반드시 셀프 피드백 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들을 봤을 때 본인들 다 셀프 피드백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합격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이 모의고사를 4회차인가 냈던 문제를 다시 17회차에 똑같이 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17회차 때 훨씬 잘 써요. 훨씬 잘 써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한번 써보고 셀프 피드백을 한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 나오면 더 잘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 올해도 적중률 엄청 높잖아요, 맞죠? 적중률이 엄청 높은데 그 문제들을 내가 써보고 본인이 피드백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훨씬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시험에 붙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 집에 돌아가 가지고 꼭 이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이제 출제한 강사가 채점하는 거는 사실은 채점위원회에 채점하는 거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도 물론 이게 2부 리거, 3부 리거는 이제 채점위원회 채점하는데 강사가 채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생이 채점하는 거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강사님들은 이렇게 그 과목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죠? 잘하는 분인데 합격생들은 그냥 키워드 보고 채점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멘토는 사실은 이게 제가 뽑을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곳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합격 수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30개 좀 넘게 올려놨잖아요. 멘토 이야기 없는 합격 수기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멘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그래요. 그냥 제가 배정하는 게 아니에요. 멘토는 일단은 등록 원서를 받아요. 등록 원서에 자기 신상을 적게 돼요. 뭐 몸무게, 키 이런 거 빼고 나이도 안 물어봐요. 저는. 왜냐하면 나이를 물어보면은 수험생과 저하고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늘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험생들 대하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등록 원서를 보고 멘토를 매칭해요. 제가 멘토를 뽑을 때 성격이 엄청 강한 사람도 뽑고, 그 다음에 엄청 유한 사람도 뽑고, 그 다음에 엄청 친절한 사람도 뽑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뽑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뽑아요. 그걸 가지고 매칭을 해요.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멘토링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저는 모의고사 때 가장 두려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어떤 멘토를 매칭을 시켜줘야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매우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멘토링이라든지 멘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자, 그다음 합격 책임제는 뭐냐 하면은 1부 리그에 계속 있었는데 내가 시험에 불합격했다. 그럼 이렇게 모의고사 수강료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부터 21년까지 1부 리그에 있었는데 떨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만큼 저희가 이 1부 리그에 있으면은 그냥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리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다른 시스템도 이제 다 따라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다른 학원은 다 따라온다고. 이것도 이제 곧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저희 학원에서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손도 많이 가는 건데, 자, 리그를 왜 나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나눈 게 이렇게 수준을 보기 위해서 나눈 게 아니라 이 리그 안에서는 채점 기준이 단위화 되어야 돼요.
자, 강사가 채점한다. 그럼 1등부터 50등까지 예를 들어서 석차가 한 사람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단일화 기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금토일 부산 대구 그다음에 이 우편까지 다 합쳐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일부 리그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단일화 기준에 의해서 이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요일별로 잘라봐요. 요일별로 채점 기준이 달라져. 그럼 요일별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기준을 맞추냐고요. 절대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멘토와 더불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이쪽이요. 그래서 저희는 리거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리거제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석차가 거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때 리거제 안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단일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거의 맞다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누적 진도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냥 뭐 해독 강화 훈련으로 이제 그 하는 거고 이 내가 이렇게 더 빨리 진도를 뺄 수 있으면 더 빨리 진도 빼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해당 주차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치어업 프로그램은 11월, 12월 달에 아니면 7, 8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치어업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끔씩 이제 이 손을 들어요. 저 오픈북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오픈북 하면은 여기 나와서 오픈북 하면은 그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픈북 하면요. 그 사람들은 다음 해에 또 이 모의고사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치어업 프로그램을 왜 도입을 했냐면은 나는 공부를 했는데 지금 당장 모의고사 와서 못 쓰는 사람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면은 잘 쓰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잘 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 그 70%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이게 몇 페이지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놀기는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전 문제하고 출제 예상 문제를 문제만 미리 들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본인이 답안 구성을 하고 외워서 한번 써보라는 거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왜 시키냐 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암기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 실제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지더라 안 써지더라 라는 것들 판단을 하고 느껴봐야 돼요. 그걸 느끼고 다음 시험으로 가는 것과 그걸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가는 것과 완전 달라요, 이게요. 그래서 그걸 느껴야만이 합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찾을 수 있는 그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지금 잘 잡아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이걸 안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열심히 놀다가 나중에 치어업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치어업 하셨어요? 그때 생동차 합격하신 분은. 왜냐면은 13개월 공부했는데 얼마나 공부 이렇게 엄청 잘 돼 있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치어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안 적어놨나? 단점도 있는 반면에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다짐. 앞으로 다짐을 좀 해야 돼요. 셀프 피드백 열심히 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걸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힘들어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한다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하고 채점평. 이게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저희는 선생님들이 채점을 직접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채점해가지고 채점평을 남겨준다고요. 그러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다 알려준다고요. 다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 합격생이 채점하면 이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채점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해요. 합격생들한테 이거 만족도 조사하면 100% 나올걸요, 합격생들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의고사에 결석하지 말자. 결석하지 말고 끝까지 참여해보자. 그러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맞죠. 이 세 가지는 꼭 지키고 다짐을 하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이 모의고사는 매주 시험일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 그다음에 그 시험 보고 나면 해설 강의하고 채점평 듣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공지하고 여기 뭐 이렇게 같이 겹쳐졌네요. 성적 공지하고 성적은 매주 일요일 날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멘토 배정 받아가지고 멘토링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멘토링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보고 해설 강의 채점평 그다음에 이제 뭐 성적 확인하고 가끔씩 이제 성적 확인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인데 성적 확인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성적 확인하는 용도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셀프 피드백하는 용도로 모의고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운영하는 거는 서울에서는 검토일, 그다음에 대구, 부산, 우편 지역 거점. 지역 거점은 뭐냐면 진주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진주는 저희가 이제 진주에서 부산까지 버스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그 전해에 매주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2회 때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다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이렇게 6개월을 또 가야 돼가지고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이 우편 모의고사를 신청하신 분 중에 진주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찮게 또 전화를 했는데 진주분이 한 명 더 있었어. 부산 그 응시자 중에. 그래서 제가 3명을 묶었어요. 야, 진주에서 한번 봐봐라. 그래서 이 진주에서 보고 대신에 우리 약속을 하자. 절대 빠지지 말자. 3명인데 1명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둘이서 봐야 되거든. 2명 빠지면 혼자 봐야 돼. 그럼 그게 뭐야? 그래서 약속을 하자. 빠지지 말자. 그래서 빠진 사람 있었어요. 자, 코로나 한 번씩 걸렸어. 다 돌아가면서 빠졌어. 그다음에 동차생이 있었어. 3동차.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험 치러 갈 때 빠지고. 그래서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셋 다 붙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거점은 뭐냐면은 모의고사 수강 신청하시고 저는 이게 뭐 대전 지역에서 하고 싶어요. 대전 지역에 혹시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모아 드리겠다는 거예요. 모아 드리고 진주처럼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은 아마 이게 점조직화 되겠죠. 이제 전국 각지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면 혼자 우편을 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2명, 3명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는 1, 2월 달에는 8분의 1, 3월 달에는 4분의 1, 4월 달에는 2분의 1, 그다음 5월, 6월 전범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별로 이렇게 상세한 출제 범위표는 저희가 이제 12월 초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실제 시험 시간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내년 6월달에 시험을 봐야 되는 시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리듬을 맞춰서 매주 한 번씩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강료는 저희가 배포해드리는 자료에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상세 일정은 아마 이렇게 다음 주에 일정이 나올 거예요. 사전 공지하잖아요, 매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산인공에 전화해봤을 때 다음 주에 공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시험 일정이 나올 거예요. 시험 일정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를 해드릴게요. 상세 일정은. 자, 그다음에 뭐 장학금은 이게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맞죠? 장학생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끝났네요, 제가 한 거는. 그래서 모의고사 내용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모의고사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늘 설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 못했다고 생각할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